매일 아침 챙겨 드시는 그 고지혈증약이 오히려 당신의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너무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었던 약이 알고 보니 내 몸 안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때 그 기분이 어떠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더 아찔한 건 이겁니다. 이걸 모른 채로 계속 약만 드시는 분들은 수치가 내려가는 동안 몸 안에서는 조금씩 다른 문제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내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계시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약을 먹기 시작한 뒤로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계단 오르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졌다는 느낌.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축 처지는 느낌.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는 느낌.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유독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약이 몸에서 하는 일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수 있다는 걸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여러분이 찾고 계셨던 답이 있습니다.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옆에 빨간 화살표가 올라가 있으면 덜컥 겁이 나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 이상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갖고 있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고지혈증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주니까 의사 선생님이 드시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콜레스테롤이 정확히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신 분이 있었나요? 수치가 높으니 약을 드시라는 말은 들었는데 콜레스테롤이 왜 필요한지는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각종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고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벽을 이루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뇌에서 신경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도 콜레스테롤이 꼭 있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없어도 우리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오히려 뇌출혈이나 다른 건강 문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문제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너무 많아졌을 때 혈관 안에 쌓이면서 혈관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지혈증약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약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종류를 스타틴 계열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고지혈증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약이 하는 일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경로를 중간에 막는 겁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덜 만들어지니까 수치가 내려가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막힌 길목에서 콜레스테롤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코큐텐이라는 물질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코큐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조력자입니다. 약이 그 길목을 막아버리면 콜레스테롤과 함께 코큐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세포 에너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실제로 에너지로 바꿔주는 곳인데 코큐텐이 줄어들면 이 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아무리 쉬어도 힘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근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걷는 것도 불안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겁이 납니다. 실제로 이 약을 드시는 분들 3명 중 1명꼴로 근육 관련 증상을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온몸이 묵직하게 쑤시고 이유 없이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이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는 뇌 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뇌신경이 신호를 주고받는데 꼭 필요합니다. 약으로 콜레스테롤을 너무 낮추다 보면 뇌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었거나 집중이 잘 안 된다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약이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있습니다. 약의 강도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약을 먹었는데 혈당이 올라가서 새로운 걱정이 생기는 상황. 이게 과연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정말 이 약이 필요한 상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릴 테니 천천히 들으시면서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미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또는 뇌졸중을 겪으신 병력이 있으십니까? 이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약을 드셔야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약의 이득이 부작용보다 훨씬 큽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절대로 혼자서 판단하여 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외에 다른 위험 요인이 몇 개나 됩니까? 고혈압이 있다, 혈당이 높다, 담배를 피운다, 비만이다. 이런 요인이 여러 개 겹칠수록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실제 위험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이런 요인이 하나도 없는데 수치만 조금 높다면 약보다 생활습관 개선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지금 약을 드시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이유 없이 피곤하다, 근육이 아프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 이 증상들이 약을 드시기 시작한 이후에 생겼다면 담당 선생님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3가지를 확인하셨다면 다음에 병원 가실 때 이렇게 여쭤보세요. 저 지금 꼭 이 약이 필요한 상황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여쭤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현명한 환자의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혈관의 실제 상태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높다 낮다 판단을 하는데 사실 그 숫자 하나만으로는 내 혈관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같은 콜레스테롤 수치라도
사람마다 실제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기가 크고 부드러운 것, 그리고 작고 단단하게 뭉쳐진 것. 문제를 일으키는 건 작고 단단하게 뭉쳐진 종류입니다. 이게 혈관벽 안으로 파고들어서 염증을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반면 크기가 크고 부드러운 것은 혈관벽을 뚫지 못하고 그냥 흘러 지나갑니다. 수치가 좀 높아도 대부분이 크고 부드러운 종류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작고 단단한 종류가 많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검사를 콜레스테롤 입자 크기 검사라고 합니다. 다음에 피 검사를 하실 때 선생님께 이 검사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면 좋은 검사가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심장 혈관에 딱딱하게 굳은 찌꺼기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더라도 당장 약을 시작해야 할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수치가 높다면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피 검사 결과지 숫자 하나만 보고 아무 설명도 없이 약을 받아오신 경험 있으십니까? 내 혈관 상태를 제대로 알고 관리하는 것, 그게 수치 하나 낮추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약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식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주범이 기름진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최근 연구에서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란 흰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과자, 라면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걸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는데 이게 간에서 중성지방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중성지방이 콜레스테롤을 작고 단단한 위험한 종류로 만들어버립니다. 밥을 아예 안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 줄이시고 대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늘리시는 겁니다. 생선, 계란, 두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그리고 올리브유, 견과류 같은 좋은 지방을 늘려보세요. 채소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3개월 안에 수치가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코큐텐 보충입니다. 고지혈증약이 코큐텐 생산을 막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00mg에서 200mg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약의 강도가 높은 분들은 200mg 이상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코큐텐은 지방과 함께 흡수가 잘 되니까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근육통과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인데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숨이 가쁠 정도로 뛸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3번에서 4번만 편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걸을 수 있는 속도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갑니다. 네 번째로 꼭 약을 드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 선생님께 저용량 병용요법에 대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량 약 하나만 드시는 것보다 낮은 용량의 약 2가지를 함께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이 근육통 발생을 크게 낮추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는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훨씬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지혈증약은 무조건 나쁜 약이 아닙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약입니다. 하지만 그런 병력이 없는데 수치만 높다는 이유로 드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정말 이 약이 필요한 상황인지 담당 선생님과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로감, 근력 저하, 기억력 감퇴. 이 세 가지 증상이 약을 드신 이후에 생겼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만 믿지 마시고 콜레스테롤 입자 크기 검사와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로 내 혈관의 진짜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넷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늘리고 매일 30분 걷기.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3개월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약을 드신다면 코큐텐을 반드시 함께 챙기세요. 약이 막아버린 에너지 생산 과정을 보완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지금 본인이나 가까운 분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건 아닌지, 아니면 오늘 처음 알게 된 내용 중에 놀라우셨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강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